땅은 100평 정도 되고요. 그래서 세 가지 주제를 두고 아, 접근을 했습니다. 이 정도 네, 규모의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시죠. 하면 땅 예. 구매 가격을 빼고 얼마 정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요새는 사실 주택 같은 경우에 시세가 평당 이거 혹시 건축주분이 타시는 차인가요?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두 달 설계 일정으로 하면 예. 한 3,500만 원이 나와서 너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음. 여기서부터가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현장에서 스케치를 한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설계를 들어가는 거죠. 이제 분석을 해서 향이나 조망이나 그리고 진입에 대해서 그리고 배치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스케치를 합니다. 이거는 계획의 단계에 해당됩니다. 아, 그래서 아무리 그 스케치를 헤드로 가져갔다고 해서 완성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스케치한 거하고 캐드 선하고 많이 달라요. 저렇게 이제 피드백을 계속 줍니다. 보면 이 땡땡은 설계를 왜 이렇게 했어? 오른쪽에 글씨 써놓고 빈 종이어도 저렇게 해놓는 거예요. 건축사면 특급인가요? 예, 특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그래서 짱이다. 그럼 보통 이제 건축주한테 돈을 받을 때 성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받나요? 보통 그 단계별로 따라서 받는데요. 네. 퍼센테이지를 뭐 20, 30, 30 하면 80이네. 이피로님, 저기 인스타 계정인데 아, 감사합니다. 네, 그 꾸준히 X자가 하도록 좀 더 하겠습니다. 굵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페이서에서 캐드 강의를 오픈한 이피로입니다. 이피로가 이제 필명이고요. 이 시대에 필요한 오지랖이란 뜻이죠. 인터뷰 영상도 있으니까 정보란에서 링크 참고하시고 이분이 하시는 이 오토캐드 강의 최근에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저학년, 고학년 할 거 없이 되게 많이들 구매하시더라고요. 이 강의 찍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을 찍으면서 실무에서는 어떻게 제가 말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음, 그때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 프로젝트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음, 네, 최근에 제 아는 지인분께서 주택 설계를 의뢰하셔서 그걸 가지고 작업물이 나왔고, 그래서 그 과정들이 어떻게 이 결과로 나왔는지를 설명드리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대표님께서 인터뷰 한 번 더 요청을 주셔가지고, 음.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최근 프로젝트를 갖고 오셨습니다. 이게 9월 27일에 제가 브리핑을 했는데요. 준비 기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9월 19일부터 시작해서 9월 27일까지 네, 작업입니다. 우선 이제 주택 프로젝트고요. 위치는 대략 여기라고 합니다. 네, 전라남도 순천시이고 땅은 100평 정도 되고요. 그 지인분이 아버지께 이제 물려받은 땅이 이제 100평입니다. 아, 예. 근데 여기 뭐 걸쳐 있네요. 아랫집이 네. 한 7평 정도를 저희 대지 안쪽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경계 측량 당시에 아랫집 분도 같이 참관하셔서 일단 어느 정도가 이제 침범해 있는지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나요? 이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 네. 이거를 뭐 철거하거나 당장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도 그 방법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되게 독특한 경우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경우가 서울권 밖에서는 굉장히 비일비재한 거 알고 계세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경계점 측량 정말 자주 해야 됩니다. 예. 저 네. 알고 보니까 내 땅인 줄 알았는데 그 위에 남의 비닐하우스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잘 네.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연 자연 녹지, 녹지 지역 음,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음, 뭐 100평이면은 20평까지 건폐율 때문에 지을 수 있는 거고 음, 용적은 100%의 땅입니다. 그 주택투자죠. 요새는 사실 토지 이음에 가보면 네. 가능한 용도에 대해서 물론 한 번 더 검토는 해야 되지만 음, 대략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는 판단할 수 있어서 토지 이음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그쵸. 좋습니다. 네. 산에 바로 접해 있네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북쪽과 서측이 다 산으로 둘러싸인 음, 현장이고요. 음. 여기를 제가 9월 19일 날 다녀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법면 보강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 정도면? 지금 보면은 좀 그 북쪽이 지금 토사로 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나무도 약간 뿌리가 드러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음. 그거는 이제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꼼꼼하게 다 찍으셨네요. 꼭 음, 현장에 갔다 오면 네. 더 찍을 걸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히 찍었습니다. 현황에 대한 도면이고요. 그래서 설명드릴 때 어떤 요소들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걸 가져가겠다 하고 이제 건축주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 지인분께서는 원래 마당이 있는 곳에서 거주하셨어요. 집을 또 손수 지으시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집이 개발되면서 보상을 받으시면서 팔렸어요. 그러면서 아파트로 가셨는데 네. 아파트로 가신 뒤에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셨어요. 아, 두세 번 정도 쓰러지시기도 했고, 이 마당이 있는 집에서 이웃과 커뮤니티도 일어나고, 또 움직임도 많아지고,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데, 이 마당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곳이어야겠다고 생각을 음. 했고요. 이 땅에 대나무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아, 예, 예. 최근까지도 그 지인분 친척들이 가서 죽순을 캐거나 죽순. 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은 뭐 대나무에 뭐 이름도 적고 대나무 숲을 다시 회복시켜야겠다. 그 마당 있는 공간에서 항상 뭐 개를 키우시거나 아니면은 닭을 키우시거나 이렇게 소일거리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음. 저런 공간도 다시 회복시켜야겠다. 그래서 세 가지 주제를 두고 아, 접근을 했습니다. 배치를 어디에 하고, 마당을 어떻게 배치하고, 앞집과의 관계, 그리고 동선이라든지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도식화했습니다. 제가 하루하루를 2대2로 해서 뒤에 뒤에 또 과정을 있죠. 다,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일단, 속도감을 예, 듣는 분들도 다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소리나 틀게요. 영상도 예.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진입구고요. 이쪽이 이제 앞마당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진입하게 되면 약간 일하는 공간이 있어서 약간 동선을 분리시켰는데 그 손님들이 저 유리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고요. 음. 여기 작은 거실과 식탁 그리고 주방이 위치합니다. 네, 주방에서는 작은 창이 있어서 앞마당을 볼 수 있고 음. 왼편은 이제 다목적실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네, 거실에서 보는 뷰고요. 화장실은 이, 이 방과 거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운데. 슬라이딩 도어로 네, 음. 해서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규모가 20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아담한 이제 안방입니다. 아, 아주 귀엽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로 대나무 숲. 내려가면 네, 대나무 앞에 또 남쪽에 건물이 있어서 그걸 차폐하는 역할이 대나무고요. 설계 손님들은 잘하셨다. 이렇게 대나무 숲을 거쳐서 네, 네. 진입하게 됩니다. 동측에서 진입해서 이 차 대는 곳이 있고요. 네. 그리고 대나무 숲이 있어요. 외부 사람들이 이 대나무 숲을 거쳐서 들어오는 네.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반대편에는 앞마당이 자리하고 있고 이쪽으로 가는 길은 뭐 건축주분이나 그리고 친척들이 이 순천에 내려왔을 때 사용하는 동선입니다. 건축주 요구사항이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예산이 많이 없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주 아내분이 다리가 불편하셔서 턱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음. 이제 슬로프로 다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네, 규모의 집을 말씀해 주세요. 짓는다고 하면 땅 예, 구매 가격을 빼고 얼마 정도 준비를 해야 될까요? 건축주들이. 요새는 사실 주택 같은 경우에 시세가 평당 1000에서 1200 정도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고급 주택의 시세였는데 요새는 그냥 고급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로 공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혹시 건축주분이 타시는 차인가요? 아닙니다. 이거 GTR을. 랜스케이프 소스에 아, 있어서 넣었습니다. GTR을. 저 차 팔아도 지을 수 있겠네요. 거실에서 앞마당을 보는 모습입니다. 부엌에서도 볼 수 있고요. 평수가 20평밖에 되지 않고 건축주분이랑 아내분 둘이 살 집이기 때문에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아담하게 딱 살 수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법규는 간단하게 뭐 면적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체크를 했습니다. 일정을 대략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음. 그 건축주분들은 이런 프로세스를 겪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되는지를 잘 인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한 두 달이면 되냐, 뭐 아. 세 달이면 되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음. 이렇게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음. 네, 용역비도 산출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이거는 엔지니어링 대가표 기준으로 해서 음. 제가 잡은 거고요.
사실 두 달 설계 일정으로 하면 네. 한 3,500만 원이 나와서 너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음. 그래서 지금 위에 보시면은 설계비 많이 깎았죠. 3,500만 원인데 뭐 1,000만 원 이렇게 됐죠. 아, 원래는 그래서 이건데 예, 너무 깎아주셨네. 그래서 제가 이게 공사비 예산도 네. 사실 말이 안 되는 예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음. 가능성 검토라는 거는 계약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일부만, 원래 계획된 거는 다 빠져야 사실 맞거든요. 음.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이 금액으로 계약을 하실 건지 음. 아니면 진행 안 하실 건지 이걸 결정하는 단계인데, 제가 이거는 지인분이기 때문에 진짜 서비스를 많이 음. 해드린 거긴 하죠, 사실. 아. 여기서부터가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과정입니다. 네, 이건 D-6일 되고요. 이게 바로 현장에서 스케치를 한 거예요. 뭐 아. 넘어온 범위는 치수가 얼마나 되고, 그리고 나무들은 어디에 심겨져 있고, 그다음에 오수매놀, 우수매놀은 어디에 표시되어 있는지를 이제 이렇게 한 거를 사무실 와서 음. 현황 도면을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설계를 들어가는 거죠. 이제 분석을 해서. 그래서 배치 대안을 짜기 위해서 이제 대지 분석을 하고, 뭐 향이나 조망이나 그리고 진입에 대해서, 그리고 배치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스케치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손으로 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이거는 계획의 단계에 해당됩니다. 아. 어. 이렇게 계획을 한 다음에는 이게 배치 대안 1번 고요. 그 다음 장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일자로 건물을 안 칠지 아니면은 기역자로 안 칠지. 근데 기역자 안이 더 남측면의 매스로 봤을 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배치대한 1번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많은 배치 단계를 거쳐서 이 안이 나왔다고 해야지 건축주도 설득이 되지, 이게 한 가지 안으로 쭉 밀고 오면은 건축주가 계속 의심을 합니다. 음.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배치 대안은 최대한 많이 만들어 보시고 제일 합리적인 것으로 정해서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패드에서 이제 작업하신 것 같네요. 이거 아이폰에서 그냥 아. 했습니다. 배치 대안을 하고 제가 이제 지하철에서 그 안을 보면서 이 리뷰 과정을 거친 겁니다. 이거는 좀 이상한데? 여기에는 뭐 대나무 숲이 필요하겠는데? 그리고 경사로는 이렇게 이 방향이 맞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 네, 리뷰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 스케치를 헤드로 가져갔다고 해서 완성이 되는 건 아니고요. 꼭 자기 눈으로 음. 검토를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검토 과정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리뷰. 그때 저번 네, 영상에서도 정말 강조하셨던 리뷰죠. 네, 맞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네, D-5. D-5일에는 제가 결혼기념일이어가지고 아, 이날을 쳤습니다. D-4일. 하루가 그냥 지나갔고요. 네, 그래서 저 배치 계획을 가지고 배치안이 정해졌으면 그 안에 평면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배치 단계에서 평면을 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전연차 때는 그랬거든요. 그거를 분리하셔야 됩니다. 배치 단계에서 검토해야 될 요소들이 있고 평면에서 검토해야 될, 근데 이게 섞이게 되면은 이것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배치에서 메스 형태나 그리고 방향 등을 정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거기서 합리적인 걸 선택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배치 단계에서 전연차 때는 그게 막 생각나요. 평면이랑 같이 생각나는 거죠. 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단계도 분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면도도 어느 정도로, 아. 어느 정도 느낌으로 나오겠다라는 거를 대략 스케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스케치한 거하고 캐드 선하고 많이 달라요. 되게 음. 폭이 많이 줄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막 스케일을 대고 한다고 하더라도 면적이나 뭐 치수들이 정말 뭐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면적을 다시 계산해 보면 뭐 너무 클 수도 있고 너무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전까지 스케치를 했던 건 계획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작도의 부분인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 결과물들이 나오면은 카톡방에 올리는데요. 제 대학교 동기들이 있는 카톡방이에요. 아. 이 프로젝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따로 피드백을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이제 보내서 이제 피드백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설계에서 제일 재밌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단계를 하시려면 결과물이 있으셔야 돼요. 아. 결과물이 있어야 그거를 두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계획과 작도의 과정을 마치고 그 작도한 것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흰색 부분이
제 친구가 말한 부분이고, 아, 다음에 이제 나오는 노란색 부분이 제가 이제 얘기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올리면은 다 설계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피드백을 계속 줍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는 제가 물어봐요. 이제 너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 음, 저거는 왜 저렇게 했냐. 제가 설계자인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평면을 디벨롭 시킵니다. 한참 현관 때문에 네, 얘기가 많았어요. 신발을 밖에서 벗고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안에 꼭 이제 신발을 둬야 하나, 그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네, 오고 간 내용입니다. 설계에 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제 제 이름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지워놨는데, 보면 이 땡땡은 설계를 왜 이렇게 했어? 그 친구가 음, 자기가 설계하고 얘기한 것들이 어떠냐고 오히려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이 친구도 아뜰리에에 있은 지 8년째 되는 친구고, 오, 유명한 아뜰리에에 있어요. 그래서 예. 진짜 설계를 잘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피드백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톡으로 주고받았던 거를 또 저는 캐드로 옮기는 거죠. 아, 그래서 캐드로 옮겨서 그게 또 면적은 맞는지, 아니면은 진짜 실제로 옮겼을 때 그게 말이 되는지를 저는 또 작도를 하면서 검증을 하는 거죠. 지금 마지막 대화가 완벽했냐? 좋다. 이제 제가 친구의 컨펌을 받았어요. 평면은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했고, 그래서 대략 정리된 평면이 이렇게 하고, 아, 또 이제 퇴근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한번 와. 빠르게 이거는 뭐 스케치하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한 5분이면 금방 쓱쓱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야, 너랑 나랑 얘기된 게 이거다 하고, 이제 저는 이제 퇴근을 하는 거죠. 이제 D-3입니다. 이날 이제 토요일 오전이어서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일정이 있어서 일할 시간이 이거밖에 없었는데, 그걸 좀 더 구체화 시켜서 평면을 정리한, 닭장도 계획을 하셨네요. 예, 위에 보면 이제 사육장도 만들었고요. 아래 보면 텃밭, 건축주가 약간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음, 계획을 했는데, 건축주가 이거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정말 짜투리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해주셨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D-, 예, 네. D-2는 일요일 지나서 이제 월요일인 겁니다. 그 스케치한 것을 또 작도해서 평면으로 이제 완성을 시킨 거고요. 마지막 날 D-1. 네, 그 D-2 그 전날에 그 평면을 완성시키고 제가 이제 3D 작업에 들어가서 이제 전날까지 모델링을 하고. 3D를 하고, 네,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아, 엔스케이프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제가 이 투시도를 하거나 3D를 한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음, 정말 안쌤님 거 유튜브 뭐 찾아보면서 한쪽에는 유튜브, 한쪽에는 3D 하면서 작업을 해서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물들이 지금 별로 없죠. 이제 D-Day입니다. 영상은 사실 제대로 만들어 본 거는 제가 사실 이때 좀 처음이어가지고, 왜냐면 회사에서는 이제 전연차 분들이 매일 들어오시면 그분들이 이제 기분이 아, 좋고, 제가 뭐 피드백은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직접 하진 않았는데 어깨 너머로 본 것과 유튜브를 통해서 급하게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날이 디데이인데 이거는 12시가 넘어갔다는 겁니다. 예. 전날 새벽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12시가 지난 시각에 아, 이제 영상까지는 마쳤고, 지금부터 이제 보고서 시작입니다. 보고서 목업을 페이지를 어떻게 짤 건지 대략 아, 제가 적은 거고요. 저 아까 그리고 컨셉 마당, 스케치, 대나무 숲, 네, 네, 이거 1 그거구나.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좀, 했다고. 네, 이렇게 변했습니다. 저렇게 네, 되게 간단하잖아요, 사실. 네, 뭐, 제가 한 게 막 어려운 스케치가 아니고, 네. 근데 저거를 했을 때랑 안 했을 때가 속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컨셉에 대한 아까 다이어그램 있었잖아요. 아, 그거를 네네.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세 개로 나눠서 보여주자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한 개로 음, 묶어서 보여주자 이렇게 바뀐 거고요. 아, 세 가지 돼 있던 거를 한꺼번에 합쳐서 네, 보여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외부 투시도인데 이것도 뭐 제가 투시도를 그리진 않았지만 그 모고 페이지를 아, 놓는 거라서 오른쪽에 글씨 써놓고 빈 종이어도 저렇게 해놓는 거예요. 아, 네. 아, 그러니까 이거 그냥 A4 용지에다 쓴 거네요, 이렇게. 네. 제가 이거를 좀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반전을 시킨 건데
그냥 A4 용지에 오른쪽 위에 그냥 글씨 이렇게 적혀 있는. 진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구나. 네. 예. 외부 투시도 자리다라고 자리는 일단 마련해 놓은 거였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업들만 있는 한 뭉텅이 보고서가 있는 거죠. 목표점이 딱 생기는 거죠. 저는 사실 목업만 돼도 저기 친구들한테 공유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음. 거의 그걸 보고 이제 피드백은 뭐 이런 거죠. 네가 뭐 거장이야? 이런 식으로. 왜냐면 거의 알아볼 수 없는 글씨들과 스케치들이기 때문에 그럼 진짜 거장 이거는 같은데. 내부라고 써 있는 겁니다. 실내 그쵸, 그쵸. 투시도 이제 자리라고 써놓은 겁니다. 진짜 실내 근데 투시들. 정말 자기만 알아볼 수 있어도 그쵸. 되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일정이랑 설계비에 대해서 건축사면 특급인가요? 예, 특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그래서 짱이다. 지금 노임단가 보면은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하루. 보통 1일 인건비 곱하기 22일 하면 이걸 보통 한 명의 한 달 인건비다라고 해서 원 맨먼스라고 합니다. 맨먼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꼭 넣어주셔야 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달라질 수 있음 이런 건 꼭 넣어야 되더라고요. 아,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꼭. 됩니다. 예. 이 모든 과정이 약 일주일 동안에 이루어진 거라는 아주 놀라운 점. 네, 정말 거의 고생 많으셨네. 80%는 디데이에 이루어지긴 그쵸. 했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규모가 작고 해서 저렇게 잡은 거고, 네. 보통 이제 기본 계획 한 달, 기본 설계 한 달, 그다음에 실시 설계는 2달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음, 사실은 4개월 정도 보고 그 네. 사전 작업까지 하면 거의 뭐 반년 정도를 보셔도 규모가 조금 있다고 하면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인허가 작업도 해야 되고 네. 시공할 때도 현장 가가지고 계속 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의 주택 하나 짓는다 하면은 넉넉 잡아서 한 1년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게 보셔야 좀 조급하지 않게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설계한다 그러면은 중간에 이제 설계비를 받잖아요. 계약서에 따라서. 네, 그럼 보통 이제 건축주한테 돈을 받을 때 성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받나요? 보통 그 단계별로 따라서 받는데요. 네. 그래서 착수금이 있고, 그리고 기본 계획이나 기본 설계가 끝났을 때 보통 허가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예. 그때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허가 끝나고 음, 받고, 그리고 실시 설계 끝나고, 음. 그리고 사용 승인 때 나머지 잔금을 받게 됩니다. 보통은 그럼 그래서 세 네, 번이나 네 번에 나누나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많이 그 나누네요. 퍼센테이지를 뭐 20, 30, 30 하면 80이네. 보통 이제 끝나고 잔금은 한 10% 정도 남겨놓고, 아, 그래서 그 앞에 비율은 건축주와 얘기를 하면서 조정을 합니다. 잔금을 굉장히 많이 잡아놓고 끝까지 네. 안 주는 좀 되게 나쁜 케이스도 많이 봤거든요. 너무 가슴 사실, 아프더라고요. 네, 잔금은 한 10%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착수금을 안 받고 음. 기본 계획이나 아니면 허가 이후에 그 단계에서 돈을 받았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중간에 엎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아, 요새는 착수금을 꼭 받고 시작을 기본 계획하기 전에 착수금을 받는 거죠. 건축사를 따서 건축사 사무소를 차렸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 정도의 견적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이 정도의 금액이 약간 되게 기본인 거죠. 왜냐하면 음.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는 나와 있는 거고 그거 토대로 했으니까. 근데 건축주들이 아직도 이제 설계비에 대해서 습득하시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서 추가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재경비라고 하면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드는 월세, 전기세 아니면 복합기 사용료 이런 것들이 재경비인 것들이고요. 기술료라고 하면은 내가 건축사를 땀으로써 갖고 있는 이 지식, 기술 이런 것들 개발자라면은 개발 경력을 쌓으면서 생긴 내 기술 그 기술료라고 합니다. 보통 20에서 40% 재경비는 110에서 120%를 받아요. 내가 만약 프리랜서라면 직접 인건비만 받는 거고 회사다라고 하면 플러스 재경비에다가 플러스 기술료까지 받는 거예요. 이게 회사니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는 절대 참고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인허가 비용, 디자인 감립이 포함돼 있고 부가세 포함돼 있고 이게 정말 정말 가까운 지인이기 때문에 음.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고 다 별도로 받으셔야 돼요. 근데 디자인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예, 그것도 따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디자인 감립이라고 하면은 공사 현장에 가는 그 출장비와
일체를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말 도면대로 하는지 제가 이제 내려가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음. 저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혹시 이제 건축사를 준비하고 개업을 꿈꾸고 있는 예비 건축사들, 그러니까 이제 건축학도들한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건축 설계가 이런 과정을 통하면 정말 재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미를 잃지 않으시고 일터에서도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고 또 만약에 오픈을 하시게 된다면 자기의 프로젝트니까 또 더 이제 재밌게 하실 수 있고 방법만 알면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렵고 힘드실지라도 이 방법을 통하여서 정말 행복하게 재밌게 설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또 인터뷰 요청해 주시고 저는 인터뷰 기다리면서 재밌는 프로젝트들 하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사실 이렇게 건물 디자인하고 이렇게 설계 프로젝트 하는 과정의 일부를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귀중한 자료거든요. 학생들이나 아니면 사회 초년생들 입장에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자료 많이 공유해 주시면 네, 열심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피로님, 저기 인스타 계정인데 저번에 이제 소통의 창구로 인스타를 개설했는데요. 정말 이제 DM으로 문의 주신 분도 있고, 그래서 고민을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풀어갔던 경험도 있고, 어, 요새는 좀 더 도움을 드리고자 릴스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복사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 네, 그거 소개한 릴스입니다. 어, 아, 감사합니다. 네, 그 꾸준히 X자가 하도록 좀 더 하겠습니다. 굵어야 될 것 같은데 안세님 거 들어가 보시면은 저 안세님한테도 정말 DM 보내서 이거 조회수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고 네, 많은 도움 받으면서 또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습니다. 안세님 채널 가면은 되게 강력하게 릴스가 되게 자극적이에요. 네, 그 뭔가 3D라서 그런지 좀 더 보는 재미도 있고 맞습니다. 안세님이랑 DM 하시는군요. 답변을 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예. 다음에 한번 대표님하고도 같이 만나면 좋을 것 같다 이 얘기도 아 했었거든요. 좋죠. 저 방금도 안세님이랑 카톡하고 있었는데 아, 또 유튜브 촬영할 거 같이 이야기하면서 예, 기획해가지고 아, 이제 인스타 활동 잘 하실 수 있게끔 제 구독자분들도 많이 팔로우하고 댓글도 남겨주시면은 이피로님한테 큰 응원이 될 겁니다. 관련 링크들은 다 정리해서 제가 정보란에 있으니까 거기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